네, 김세윤 여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이 원유 시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뭐 원자재 시장이 조금 출렁이는데 원유도 지금 상당히 좀 움직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우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2억 900만 명을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도 440만 명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장을 보면은 이제 원자재 그리고 이제 원유 시장도 이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자재 시장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0년 4월부터 이제 원자재 지수가 쭉 상승을 해오다가 네. 이제 7월 말에는 이제 원자재 지수 기준으로 이제 221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이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섹터별로도 이제 보았을 때 8월 초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원자재 지수도 이제 마이너스 4%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섹터별로 보았을 때도 모두 이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네. 비철금속, 기금속, 농산물 순으로 이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요?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주세요.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 양상이 작년 언제 때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힌트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4월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을 보면은 이제 작년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심각했던 네. 4월과 조금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에너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확산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셧다운을 실행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원유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교통량 수요가 가장 이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조금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원유 수요가 또 다시 이제 감소하는 게 아닐까라는 하는 우려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이미 실행을 한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이제 물동량이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닝보 저우산항도 부분 폐쇄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원유 수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분분한 상황입니다. 주요 세 개의 에너지 기관들이 이제 매달 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유 수요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크게 첫 번째로는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 부인 이제 EIA 그리고 석유 수출기구 OPEC이 이제 발표를 매달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그널로 이제 원유 시장을 볼 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인데 네. 8월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이제 IEA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 때문에 네. 하반기 원유 수요 전망치를 7월에 비해서 55만 배럴 하향 전망을 했고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EI 같은 경우에는 4, 4분기만 소폭 조정을 했고 오펙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전혀 이제 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이 원유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도 보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준비를 했을 때는 이제 62달러까지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 그 수준이 이제 5월 21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했지만은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미국 연준이 이제 올해 연내에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가능성으로 이제 달러 강세도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유가 하방 압력을 이제 높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쪽의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종료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이제 20%를 소비하는 이제 최대 소비 국가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중에 이제 50%를 자동차
쪽으로 이제 원유를 소비를 합니다. 보통 드라이빙 시즌은 이제 미국의 휴가철 의미하고 네. 이제 보통은 9월 첫 번째 주간인 휴가철이 이제 종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원유 수요가 이제 좀 둔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가솔린 재고가 전주 대비 증가를 했고 거기에 이제 가솔린 수요도 2주 연속으로 감소하는 시그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원유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원유 수요 둔화 우려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7월 경제 실물 지표들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뭐 중국의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들 지표들이 다 이제 예상치에 비해서 이제 하회하는 수준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원유 수요가 조금 감소할 우려가 이제 높아진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민간 석유 업체들인 이제 티팟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이들의 원유 수입량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연구원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우려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선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2020년 4월 20일 날 WTI 기준으로 마이너스 38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좀 배경이 복합적입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여기 이제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이제 원유 생산량을 최대로 이제 뽑아내겠다라는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원유 재고는 이제 점점 쌓여가고 이제 정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제 ETF들로 이제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ETF 이제 상품 구성을 보면은 근월물을 이제 보통 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다음 월물로 이제 교체하는 이제 롤오버를 이제 네. ETF 내에서 이제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5월물이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원월물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근월물의 매도량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제 마이너스 유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지금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근거는 오펙 플러스 감산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미국 셰일 생산도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도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여쭙도록 할게요. 오펙 플러스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펙 플러스는 이제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야. 결국 석유 수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오펙이라고 해서 이제 중동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들의 이제 모임을 이제 오펙이라고 했었는데 네. 여기 이제 사우디와 유사하게 원유 생산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그 외 국가들이 조인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가 되네요. 네, 플러스가 됩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면은 뭐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매월 40만 배럴씩 이제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사로 보셨을 텐데 오펙 플러스는 현재 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기사는 뭐죠? 네, 이제 오펙 플러스가 지금 현재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을 설명을 하자면은 5월부터 이제 오펙 플러스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한 10% 정도 해당되는 970만 배럴을 이제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원유 감산량을 이제 줄여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580만 배럴을 이제 감산을 하고 감산량이 단계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이제
감산량이 뭐 IEA, EIA 그리고 이제 오펙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감산량이 조금 많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조금 높은 수준의 유가를 원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이런 산유국들의 그런 구조를 보면은 이제 원유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함에 따라서 얻는 그런 수입원이 이제 재정 수지로 이제 대부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지금 수준의 이제 유가만 유지된다면은 조금 오펙 같은 경우에는 재정 수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도 할 수가 있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펙 플러스의 사실 이 라이벌격이라고도 볼 수 네. 있는 이 셰일 쪽에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잠시 앞서 말씀하셨을 때 원유 생산량이 좀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의 미국 원유 생산량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간으로 1,140만 배럴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21년 연간 최고치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13,000까지 늘어났던 상황인데 네. 지금은 이제 11,000 언저리에서 등락을 보였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셰일 업체들이 기존 유전에서의 그 원유 생산 감소분 이상으로 이제 신규 시추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아나운서님. 알겠습니다. 셰일 단가가 유가 수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하세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50달러? 유사 수준입니다. 비슷했다. 그러면은 지금 수준이면 솔직히 셰일 생산량이 늘어날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작년 마이너스 유가 사태 때 이제 미국 셰일 업체들이 낮은 수준의 유가로 해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1,100만 배럴에서 이제 3분의 1 가량 정도가 55달러 수준의 이제 해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야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로 보았을 때는 해칭 손실 비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그냥 75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75달러 수준을 이제 하반기에 쭉 간다고 하면은 한 120억 달러가 이제 추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했지만은 이제 뭐 베이커 휴즈 시추라고 해서 이제 새로 신규로 이제 시추를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낮은 수준이고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55달러에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생산량을 늘릴 의지가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또 그렇게 셰일 업체들에게 조금 보수적인 운영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저 같은 투자자들이.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아, 그런가요? 네. 보통은 이제 셰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 지출을 하지 말고 부채를 조금 줄이거나 이제 주주 배당을 늘려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이유 중에 그 원유 해칭도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바로 했었던 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재가입을 했고요. 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연방 정부의 토지 그리고 해양에서의 신규 원유 그리고 가스 시추를 하는 임대하는 것을 이제 허가를 연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신규 임대 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셰일 쪽에서의 그런 생산이 늘어날 여지는 조금 낮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재 유가 수준이라면은 미국 셰일 생산은 정체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가가 만약에 80달러, 90달러 이렇게 뛴다면은 셰일은 빨리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칭을 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 중심으로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금 그렇다면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큰 해결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유경험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뭐 지표들도 보면은 이미 경제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 속도가 이제 지연될 것으로는 보고는 있지만은 네. 그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이라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제 조금 보는 해결책은 오펙 플러스가 지금 증산을 보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가오는 9월 1일 날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또 정례 회의를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8월부터 매월 이제 40만 배럴씩 이제 감사 목표량을 줄이겠다라는 거를 조금 보류를 한다면은 그래도 유가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장애 요인들이 미국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입 국가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도가 또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네. 지금 유가 수준이 너무 높으니 조금 증산을 해달라고 이미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에게 이제 증산을 해달라 이제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가솔린 가격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뭐 자국 내에서 이제 생산 자체도 이제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오펙에게 이제 증산을 요구를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자국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인들이 오펙의 결정에 미친 영향력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원유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연구원님이 보는 관점도 사실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원유에 대한 이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원유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원유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조금은 투자를 보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었던 건 아무래도 올해 이제 이란의 핵 협상이었어요. 근데 이란의 핵 협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고 이제 네. 관료들도 이제 미국과 반대되는 네. 성향의 분들을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핵 협상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불안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조금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유가 전망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약간의 이 반대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산업이 조금 바뀌게 되면은 유가는 아무래도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도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보통은 한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이제 원유 수요가 정점이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유 수요로 보았을 때 이제 자동차향 수요가 이제 보통은 30%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E에 따르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커 나가기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를 대체를 할 것이고 네. 2040년에는 그 수요의 비중이 20%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것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원유에 대한 움직임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소연 연구원님과 함께 원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